카메라 온. 아, 또 어색하네. 늘 어색해. 카메라만 들어오면. 어색하지 않게 하면 되지. 뭐. 자, 네, 고! 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장, 공 대장. 중 대장입니다. 오늘 간만에. 오늘 좀 편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오늘 국민대 합격자 발표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 또 합격했던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떨어진 학생들에게 조금 어떤 조언을 해주고자, 혹은, 물론 나다고 발표도 있겠지만, 사실 또,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실기 성적이랑 어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어떤 소식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혹은 재수를 결심을 해야 되는 학생이 벌써 나오기도 하고, 이미 누구는 지금 수능을 보자마자 재수 선행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경험담을 조금 들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수 했죠. 네. 그렇죠. 어때요? 오늘 좀 씁쓸한, 기쁘기도 했지만, 씁쓸함도 맛봤을 텐데,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재수를 우리가 왜 하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수를 하는 이유가 현실하고 이상의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현실하고 이상하고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이상하고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게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지 않고 이제 실패가 생기는 건데, 사실 저도 재수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수를 할 때 그렇게 막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저는 그게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고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에 오히려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더 나은 지금 현재의 자신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용기가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또 학생들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재수하면 어떠냐? 1년 건강하게 더 살면 된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년 정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유독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네.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마치 대학을 실패하면 그간 본인의 18년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어떤 결과로 뭔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학을 떨어지는 게 정말로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택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실패를 봤다,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많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시라는 6번의 카드, 그 다음에 정시에서 3번의 카드, 이렇게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러 번의 기회, 총 9번의 기회에서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게 더 두려운 게 아닐까. 우리 때는 사실 원서 몇 개씩 썼어요, 보통? 저는 1년에 거의 2개씩 끝내지 않았어요? 다음까지 거의 안 썼으니까. 많으면 4개, 그때까지는 4개, 정시 4개, 수시가 없었죠, 거의. 그때. 라군까지 있기는 했는데, 네. 라군 거의 안 썼으니까. 그렇죠. 다군도 거의 잘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기회가 적던 시절에 우리가 입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패를 한다라는 게 사실 그 한 번에 붙는 사람들이 정말 행운이 있는 거고 정말 대단한 거지.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그렇죠. 그 서울대를 처음 이제 삼수를 해서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이제 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학부 안에서 삼돌이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있었는데. 삼수생들의 모임인데 17명인가? 그러니까 거의 정원의 한 40% 이상이 삼수생 이상. 재수생까지 합치면 거의 50% 이상이 50% 넘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당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3으로 한 번만에 합격했던 애들이 그냥 애기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뭐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뭐 재수 삼수했던 애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어떤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꿈을 펼쳐나가는데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네, 저도 보면은 현역으로 이제 붙은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걸 더 많이 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안 놀고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 가서 그거를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재수삼수를 했던 친구는 대학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되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봐서, 네. 결국에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데, 언제 실패를 하는 게 안전하냐? 취업 시장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대입에서 실패를 한번 겪어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또 성인이 돼서 취업 시장에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분명히 또 이상과 현실의 그 충돌이 또 발생을 할 건데 그때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현실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보다 나은 상위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이상을 추구해 본 사람들, 도전해 본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용기를 또 낼 수 있는데 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또 도망갈 궁리를 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제 나는 고3 때부터 삼수를 해서 들어갔고 학교에 들어가서 저기 복수전공을 하려고 면접을 한 6번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도 떨어졌고 그 이후에 각종 여러 시험에도 많이 떨어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3번 이상 도전을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습관이 형성이 돼 있었고 어떤 큰 관문을 통과할 때 당연히 그 정도의 시간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무서우면 도전하기도 무섭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데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눈앞에서 현실이 됐을 때 뭐 많이 슬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최근에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재수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됐을 때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 학생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애들이 되게 많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총 9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요즘에 부모님들도 강하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요즘 아이들은 유독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사실 부모님들이 잘 케어해서 아이들이 실패를 모르고 자라게끔 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때는 형제가 많으니까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다투고 뺏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라는 걸 맛볼 수 없는 구조에서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엔 재수를 하면 무조건 종합학원을 다녀야 되고 금액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또다시 실패할까봐. 근데 어떻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재수를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케이스도 훨씬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굉장히 큰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1년이라는 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으로 본인이 어떤 목표했던 바를 한 번 더 도전하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또 그런 목표도 그런 성취감도 한번 느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재수하면서 공부도 다시 정말로 왜 필요한 공부인지 이런 것들도 되돌이켜 봤었고 그리고 왜 이 진로를 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돌이켜보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한 번만에 합격했다면 저 역시도 뭐 지금의 없겠죠. 제가 없을 거고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더더욱 본인이 어떤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더 잘하게 됩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에 수십 번의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결국에 성공을 맛보는 거지. 마이클 조던이 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위대한 기록을 세웠지만 자기는 그 이면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위대한 성취를 내는 사람들도 99번의 실패를 한 끝에 결국에 한 번의 위대한 성취를 내는 거고,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끊어서 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서, 이제 막상 이제 재수가 결정이 되고, 뭐 재수학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당장에 신분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건데,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 뭐, 재수할 때 종합학원 갔습니까? 갔었죠. 네. 왜냐면은 이제 소속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재수학원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노량진 가갖고 이제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쁜 누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한 달 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끊고 독서실, 도서관 네. 다니면서 그냥 혼자 독학을 했죠, 저는.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재수가 제 인생의 가장 한근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집사람도 재수하면서 만났고, 재수종합학원에서. 뭐가 이런 하라는 거니까. 공부를 하자. 이 방송 우리 부모님 보면 그래 이렇게 할 건데 일단 그때 그렇게 공부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 재수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재수 학원이 오히려 학교 때보다도 조금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다 보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한번 조금 경험했던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좀 더 진솔한 이야기도 좀 하나씩 나눌 수 있고 그러지 않았나. 그 재수 때도 그 실기학원을 다닐 때 또 학생들을 약간 같이 가르쳐 주면서 그 학생들, 고3들한테도 지도도 하면서 운동을 또 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시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3 때는 진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때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3 때는 공부를 하면 이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재수 때는 까먹은 걸 찾는 느낌? 숨은 그림 찾는 느낌 정도?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땠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점수도 올라가고 모의고사는 일단 잘 쳐요. 나중에 수능이 어떻게 될지언정 자기 일단 취약한 모의고사. 것만 딱딱 그렇죠. 하면 되니까. 네, 그것도 보고 또 약간 학교에서 다닐 때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구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딱 들어가서 정말로 필요한 공부만 딱딱딱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력으로 성적은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적이 오르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공부도 하는 이제 맛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었다라고 했는데 재수 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고3 때는 우리가 내신이라는 걸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내신. 네. 우리 때는 또 내신 들어갔고 그렇지. 반영 비율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일단 그게 없어지니까 수능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학원에 있는 시간만 똑바로 다녀도
뭐 공부 시간이 부족할 리는 전혀 없잖아요. 사실 하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해도 공부할 시간은 뭐 충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남고를 같은 남녀 고등학교 그것도 한 반에 같은 옆에 짝지가 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는 게 아침에 더 일찍 갔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그냥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그냥 도시락 먹으러 갔다 도시락 먹으러 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급식도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학원이나 이런 데는 뭐 독학 재수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뭐 저도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도 어쨌든 시간이 학교 다니는 시간보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또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러면 실기는 어땠어요? 실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재수할 때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보니까 사실 운동을 매일 갔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했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하루에 한 4시간? 4시간? 한 5시간? 이 정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재수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쨌든 성적의 부재였고, 그리고 실기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실기 성적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운동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주에 한두 번 정도 운동을 하면서 계속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반대 케이스. 완전히 반대 케이스. 저는 이제 고3 때 이미 성적은 되어 있었고, 실기도 사실 되어 있었는데, 저는 왜 떨어졌냐면, 학생부 때문에. 맞죠. 네, 저도 거의 학생부가 그때 당시 삼수를 하지 않으면 그 내신을 커버할 수가 없었어요. 비교 내신을 적용받지 않으면 다시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년을 그러니까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삼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신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대를 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재수 때 알아가지고 출열이 이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석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이 그게 이제 서울대 기준에서는 이제 자격 미달의 기준이 되니까 그때 당시 한 1000점 만점에 한 60점 깎였나? 그때 당시 진학사 같은 프로그램도 없으니까 뭐 이게 얼마나 깎이는 요강을 보지도 않았으니까 맞아요. 책 넘겨가면서 보던 시절이니까 뭐 모르고 그냥 썼다가 재수할 때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왜 싶어갖고. 떨어지는지도 몰랐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네. 삼수를 해야만 하는구나. 모르고 2번이나 썼죠. 모르고.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에는 뭐 워낙 정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목표 설정 정확하게 해서 뭐 모질한 부분만 구충을 하면 되고 뭐 실기 같은 경우도 몇 점 정도가 모질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목표 설정이 정확하니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재수를 만약에 2월달 빠르면부터 시작을 하면 한 5월이나 6월달쯤이면 거의 정점에 도달해요. 그래프가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리니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3, 4, 5월달에 확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점을 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집중적으로 해놓고 또 방학 되면 친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시 한 9월부터 정말로 또 집중해서 했던. 그쵸. 9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사실 이제 재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보통 재수할 때도 1년 내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 4, 5 공부 바짝 하고 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게 싹 풀어져가지고 좀 땡짝땡짝 하다가 9월 모의고사 또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또 수능 때까지 또 빡 달리고 어느 정도는 또 열심히 했으면 또 어른들도 좀 리프레시가 돼야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1년 내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해도 그것도 좀 마이너스 나는 것 같아요. 나는 2월 달에 재수 학원에 상담 받으러 갔는데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상담 실장이 너무 좀 마치 진짜 실패자처럼 너가 다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넌 계속 인생에 나고자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기가 나더라고. 왜 내가 굳이 이런 소리 들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2, 3, 4월달 일을 악물고 했죠. 근데 5월달 넘어가니까 따뜻한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온데간도 없고 이 생활 또 조금 할만하네 하면서 이제 축바로 다니고 우리 집사람을 만났죠. 그 왜 파스텔 톤 원피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렇지, 위험하다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잘라야겠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실기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혹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3부로 갈까요? 3부 오케이 끊고